시작하겠습니다. 82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강. 네, 프로그램도 한강. 확인하셨죠? 1번.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서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해라. 자,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신용카드입니다. 카드 거래처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코드번호 999-02번. 거래처는 한국카드입니다. 거래처는 한국카드. 유형은 매출이죠. 매출. 사업자 등록번호 없어요. 가맹점 56400-23-147번이고요. 자, 김영식 아닙니다. 부르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입력할 거 없어요. 그죠? 코드번호, 거래처명, 가맹점 번호, 유형까지만 입력했으면 되는 거죠. 2번. 자,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해서 누락된 겁니다. 거래처별 초기열 들어가시면 돼요. 거래처별 초기열 들어가셔서, 자, 외상매출금 찍어주신 다음에, 하늘상사가 500만원이 있고, 누락된 거죠.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F2번 눌러서 누락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진도를 추가로 1,500만원 입력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빨간색이 없어졌을 겁니다. 누락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차입금 완도죠. 완도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네. 자, 3번. 전기분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액이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해서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라 라고 나오면 반드시 순서가 제손이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손이제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기말재고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기말재고액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느냐면 재무상태표에 가서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재무상태표에 가서 먼저 입력한 다음에 네, 이렇게 제손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원재료가 500만원이죠. 원재료가 500만원. 원재료가 550이 아니라 500입니다. 500. 제공품은 900만원이고요. 900만원. 제품은 1,500만원. 네. 1,500만원. 이렇게 먼저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빠져나오셔서, 자, 여기 제손이제가 전기분 원가명세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에서 클릭. 전기분 원가명세에서 클릭했죠. 그러면 이렇게 변경됐다고 나와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기말제공품 반영됐죠. 여기 원재료도 기말 원재료 500만원 반영된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만 메모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1억 4,950만 9,600원이에요. 메모하셨으면 빠져나와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 다음에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제품 매출원가를 한번 찍어보실래요? 찍어주시면은 이 제품 제조원가가 다르잖아요. 이걸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 제조원가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얼마로? 1억 4,950만 9,600원이에요. 엔터. 1억 4,950만 9,600원 수정했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또 단기순이익이 달라져요. 단기순이익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을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죠? 단기순이익을 메모를 해주시면 돼요.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 4,989만 9,600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이에요. 자, 저걸 확인하셨으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서 봤더니 4,989만 9,600원 맞네요. 그죠? 그럼 맨 위에 미처분 이익여금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9-307 109-307 자, 250입니다.
미처분 잉여금 확인하셨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잉여금 109-307-250 예, 맞습니다. 만약에 다르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다르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서 먼저 입력해 주시고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다시 한 번씩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전표 7월 10날짜예요. 일반전표 네, 들어가서 7월 10날짜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장기 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와 함께 수표를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 갚았어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차변의 장기 차입금이 2천만 원. 이자는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12만 원입니다. 이자 비용이 12만 원. 대변에는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당좌예금이 2,012만 원. 장기차입금에 국민은행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바로 차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또 차변에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12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가면 되겠죠. 당좌예금. 자, 그 다음에 8월 10날짜예요. 8월 10날짜. 자, 매출처인 주식회사 똑똑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350만 원을 만기일 이전에 할인하고 할인료 빼고 나머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거. 늘 매각거래죠. 자, 우리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손실. 매출채권 처분손실입니다. 금액은 15만 원이네요. 매출채권 처분손실 15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300. 그죠? 15만 원 빼주면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335만 원. 대변에는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이 350만 원이고요. 거래처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부자 씨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대금은 전에 미지급하였다. 차변의 토지. 취득록세 포함해줘야 되겠죠. 2억 953만 원입니다. 2억 953만 원. 토지대금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이 2억 원이 되는 거고요. 미지급금이 2억 원. 나머지 취득록세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이 953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표 입력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이 15만 원이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33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대변에 받으러움이 똑똑상사입니다. 똑똑상사 금액은 350만 원. 9월 9일 날짜입니다. 9월 9일 날짜 차변의 토지 2억 953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한부자예요. 한부자. 금액은 2억 원이죠. 2억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953만 원이 가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9월 10날짜죠. 9월 10날짜고요. 분계는 회사부담금이 있고요. 회사부담금이 있고 생산직, 종업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종업원 부담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회사가 부담을 해주는 거는 세금과 공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세금과 공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40만 원. 또 하나 세금과 공과 생산직 60만 원이고요.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는 월급에서 뗀 거니까 예수금이라고 하겠죠? 100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 원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 원.
전표 입력 한번 해볼까요? 네. 차변에 자 517번 세금과원가입니다. 817번부터 할까요? 나와 있으니까 817번 세금과원가 40만원이고요. 517번 세금과원가는 6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건 예수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금이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원입니다. 자, 9월 20날짜 전년도에 대손이 확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을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뭐가 될까요? 보통예금이죠. 차변에 보통예금이 40만원. 대변에는 여러분 이렇게 전년도에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40만원.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40.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109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40만원. 자,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짜입니다. 11월 12일 날짜.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부를 했어요. 차변에 기부금이죠. 그러면 차변에 기부금이 금액이 200만원. 대변에 제품 조교 8번 들어갑니다. 조교 8번에 타계정 대체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200만원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이 모두 끝났고 메인 매출 전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번. 날짜는 8월 3일 날짜예요. 8월 3일 날짜. 8월 3일. 자, 1번 문제 보시면 미국에 제품을 직수출했어요.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직수출을 했으니까는 과세 유형은 직수출했을 때 과세 유형은 16번에 수출이 되는 거죠. 16번에 수출입니다.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제품 매출. 자, 개당 400달러예요. 그러면은 20만 달러가 나오겠죠. 20만 달러 곱하기 1100원. 20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이니까는 얼마가 될까요? 2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2천. 2억 2천만 원. 대금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2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분계는 외상거래입니다. 분계는 외상거래. 전표 입력 한번 해볼게요. 16번의 수출. 제품이고요. 공급가액이 2억 2천만 원. 거래처는 미국의 미토리사입니다. 영세일 구분에서 자, 이렇게 직수출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1번의 직접 수출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수출 신고번호 없으면 생략이에요. 분계는 2번의 외상입니다. 그러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분계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0날짜예요. 9월 10날짜. 다음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분계는 11번에 일단은 11번에 과세죠.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으니까 11번에 과세입니다. 분계는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 처리했으니까 외상이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가시면 돼요.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 마이너스 10만 원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9월 10날짜고요. 11번의 과세 제품. 반품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한강이죠. 서울입니다. 거래처는 서울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자 맞죠? 1번. 분계는 2번의 외상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 부가세 수금이 마이너스 10만원 확인했죠? 네. 다음 문제. 자, 3번. 생일을 맞이한 공장 직원에게 자, 지급할 선물 세트를 구입을 했어요.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습니다.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의 과세가 됩니다. 51번의 과세고요. 대금은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당주예금이에요. 분계는 당연히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100만원. 복리후생비가 100만원.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이 10만원. 10만원. 대변에 당주예금이 가면 되겠죠. 당주예금이 110만원에 가시면 됩니다. 대변에는 당주예금이 110만원. 전표 입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네, 51번의 과세라고 그랬고요. 51번의 과세 선물 세트입니다. 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어디? 다모와 백화점이에요. 다모와 백화점. 전자 맞죠? 1번. 분계는 3번의 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도 있고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인데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네요. 500번대 복리후생비고요. 대변에 당주예금이 110만원이 가면 되죠. 대변에 당주예금이 110만원. 자, 10월 17일 대표이사 자택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고, 그쵸? 가지급으로 처리한다. 일단은 54번의 불공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니까 54번의 불공이에요. 불공. 당좌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아까도 예, 분계는 혼합입니다. 혼합. 자, 차변의 가지급금.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33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이 33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330이 아니라 부가세 별도라고 나와 있네요. 363만원이 됩니다. 363만원. 저처럼 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가 꼭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별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입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7일. 날짜는 10월 17일 54번의 불공이고요. 난방기 330만원이에요. 네. 거래처는 전자마트입니다. 거래처는 전자마트. 전자세금계산서 1번이고요. 불공제 사유 F2번 눌러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분계는 3번의 혼합.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대변에 당주예금이 363만원입니다. 10월 27일 날짜예요. 이슬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과세형이 22번의 현금과세죠. 22번의 현금과세가 됩니다. 현금과세. 현금과세 줄여서 현과라고 하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22만원이고요. 대변에는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이 20만원. VAT 수금이 2만원이 가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22번의 현금과세 제품 22만원. 세금계산서가 아닐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원, 2만원 갈라지잖아요. 이슬비예요. 이슬비. 분계는 1번의 현금입니다. 그러면 입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되죠. 자, 12월 10날짜입니다. 12월 10날짜.
서울컨설팅으로부터 제조 설비의 안전대책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경영 컨설팅 수수료 50만원 부가세 별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1번의 과세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의 과세가 됩니다. 수수료 주는 거예요. 수수료 비용, 차변의 수수료 비용입니다.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50만원. 부가세 대급금이 5만원이 됩니다. 대변에는 계약금 미리 준 거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이미 회계 처리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선급금이 1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 얼마일까요? 45만원이 됩니다. 현금이 45만원. 자, 전표입력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어요. 51번의 과세 수수료 50만원 5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서울컨설팅입니다. 전자 맞아요. 분계는 3번의 혼합. 자, 그러면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다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라고 그랬죠. 수수료 비용은 몇 번대일까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제조 설비네요. 네. 공장 제조 설비니까는 500번대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은 제조원가 500번대 수수료 비용. 대변에 선급금 10만원. 대변에 현금이 45만원입니다. 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8월 15일 김기덕의 지방 출장에 대한 분계가 누락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장비 사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보통예금에서 개인 계좌로 인출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여비교통비가 누락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8월 15일 날짜입니다. 보통예금이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영업부 사오니까 판매관리비겠죠?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여비교통비 3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30만원. 보통예금이 30. 네. 두 번째 문제는 비품을 현금 33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어요. 이건 메인 매출 전표겠다. 그죠? 부가세 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9월 15일 날짜입니다. 비품 처분한 거. 네. 감가상각무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대변에 비품 600만원.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350만원. 250만원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는 50만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원. 300에 파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이니까는 300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짜리가 350만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250만원짜리, 250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50만원이 이익이죠. 그리고 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0만원이고요. 차변에는 현금 330만원. 이게 정확한 분계가 되는 겁니다.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0이 아니라 얼마죠? 5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50만원. 50만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누계 213번. 비품 다음 코드죠? 250만원. 350만원. 그죠? 350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이 350만원이에요. 350만원.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부가세 수금 30, 비품이 6배. 차변이 아니라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만원. 그죠? 50만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 330. 감가상각누계액이 350. 네, 됐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결산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외상매입금 중에는 외상매입금의 개정 과목이 외상매입금 중에는 미국 코메리사의 외상매입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5,000달러 곱하기 지금 현재 1,100원 하니까 550만 원. 600만 원짜리가 55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550이니까 이익입니다. 이익은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50만 원이에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50만 원이고요. 네, 거래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9월 1일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 처리하였다. 이게 뭔 말이냐면 9월 1일 분계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죠. 9월 1일 일반 전표 분계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선급 비용으로 분계되어 있어요. 선급 비용.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죠? 선급 비용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되는 거죠. 대변의 선급 비용,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가 될 겁니다. 선급 비용이 없어지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과거에 선급 비용으로 분계했었던 걸 지금 대변에 가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 올해 걸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올해. 즉, 곱하기 12분의, 올해가 9, 10, 11, 12, 4개월이잖아요. 4개월. 이렇게. 그러면 80만 원이 될 겁니다. 80만 원. 차반에 보험료 80만 원, 대변에 선급비용 80만 원이에요. 선급비용 80만 원. 자, 그런데 이게 제조 부문이 있고 본사가 있네요. 그럼 따로따로 해줘야 되겠네요. 보험료는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보험료는 따로따로. 80만 원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곱하기 12분의 4를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12분의 4를. 그래서 여기 곱하기 12분의 4. 12분의 4를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곱하기 12분의 4입니다. 여기도 곱하기 12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라. 따로따로 해줘라. 얼마씩 나올까요? 20만원. 여기 본사가 20만원이 나옵니다. 본사가 20만원 나오고요. 공장은 6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0만원.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라. 이건 자동결산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건 자동결산입니다. 수등결산부터 12월 31일 날짜로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코메리아사입니다.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죠. 50만원.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521번의 보험료 그죠? 60만원이고요. 60만원. 차변에 821번의 보험료가 20만원. 대변에 선급비용이 8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선급비용이 없어지면 참고로 올해 거를 분계를 해주는 거다. 됐죠, 여러분? 자동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총무부 직원에 대해서 1,500만원,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 1,080만원. 그러면 생산직은 농업이잖아요. 자, 퇴직급여가 있고 퇴직연금이 있어요. 절대 퇴직연금은 하는 거 아닙니다. 퇴직급여에 가서 1,080만원. 총무부는 판매관리비 있죠. 판매관리비 퇴직급여에 가서 1,500만원. 입력했으면 전표 추가. yes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주의하는 문제예요.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 여러분, 거래처를 물으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면 무조건 거래처원장 들어가시면 돼요. 거래처원장 들어가셔서 4월 말 현재잖아요. 네, 4월 30, 4월 30. 외상매출금이니까 108번이고요.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액이 가장 큰 걸 물었으니까는 1,900만 원이 가장 크죠? 미림상사의 1,900만 원입니다. 미림상사의 1,900만 원. 자, 2번.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에요. 그러니까 월계표 들어가시면 돼요. 월계표
찍어주시고요. 네, 이거 월계표 찍어주시고 1월부터 6월 들어갔죠? 제조경비. 이거 잘 모르겠으면 컨트롤 F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경비. 그럼 바로 갑니다. 제조경비로. 제조경비 맞죠? 그쵸? 네, 여기에서 뭘 찾아요? 보험료. 보험료. 네, 224만원이 답이 되겠죠. 224만원. 자, 3번. 1기 확정. 4월부터 6월에 매출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30. 여기 있네요. 자, 세금계산서가 여기도 세금계산서 있고 여기도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그쵸? 두 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빨간색 부분이, 네, 요 부분이 매출이잖아요. 여기 세금계산서 1번, 그 다음에 5번에도 세금계산서 두 건 더해서 1억 3,500만 원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빠져나올 때 저장 메시지 나오면 ye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es. 자, 82회 한강 문제.